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5월 3일자 최신 방산 동향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해 대전차 미사일 천검과 FA-50 경공격기 수출 협력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석 청장은 이집트 공군 사령관 마무드 푸아드 압델 가와드와의 면담에서 FA-50이 이집트 공군에 도입될 경우 후속 군수 지원과 정비체계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는 한국과 이집트가 진행 중인 FA-50 경공격기와 대전차, 미사일 수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방산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FA-50의 이집트 수출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중국산 저가 전투기에 밀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한국 측은 당황했으나 곧이어 전해진 이집트발 뜻밖의 소식이 방산업계에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을 잇따라 공경에 빠뜨리며 중국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이집트군은 노후화된 F-16 전투기 문제로 오랜 기간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통해 총 240여 대의 F-16을 운용 중이며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량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기체가 노후화돼 작전 가용률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최신형 F-16 바이퍼 도입을 희망했으나 미국은 기다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뚜렷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국경 인근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소극적인 대응은 이집트 정부에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 7일 이집트 군사 전문 매체는 이집트가 F-16을 중국산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미국 대신 중국과 협력 쪽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집트가 현재 고려 중인 중국산 전투기는 4.5세대 기종인 J-10C로 중국 항공기 제작사가 F-16과의 경쟁을 목표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가격이 F-16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강력한 경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J-10C는 서방권 전투기와 경쟁하기 위해 설계된 기체로 스텔스 설계와 최신 공대공 미사일인 PL-15를 장착해 뛰어난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지만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아직 단 한 대도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집트가 J-10C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미국 방산업체와의 경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과의 방산 경쟁에서 고전했던 중국이 이번만큼은 한국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에 대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FA-50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며 설령 이집트가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더라도 그 신뢰성과 성능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판단입니다. FA-50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은 전투기로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산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결코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상황이 FA-50 수출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그 이유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현지 조립 방식으로 도입하는 한편 FA-50 도입 협상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협상은 노후 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과거부터 중국산 K8 훈련기를 대량 운용해왔으나 이 기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기 자체의 성능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집트 공군의 주력 기종인 F-16과 조종체계가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K8에서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도 F-16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종, 전원 훈련을 추가로 이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16과 완벽하게 연동 가능한 훈련기인 FA-50에 대해 이집트가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FA-50의 장점을 강조하며 노후화된 F-16을 FA-50으로 교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사 레이더 등 다양한 첨단 항공전자 장비가 탑재된 FA-50. 블록 20은 작전 수행 능력 면에서 F-16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훈련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전 전투기로도 충분히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FA-50의 이집트 수출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집트가 중국산 J-10C 도입을 최종 확정할 경우 FA-50 수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10C는 F-16을 대체할 기종이며 FA-50은 K-8을 교체하기 위한 훈련기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지만 만약 이집트가 F-16을 중국 전투기로 대체한다면 FA-50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집트가 중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실제 구매보다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집트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꾸준히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이집트가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전투기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은 F-16의 주요 무장인 AIM-120 암람 미사일의 이집트 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A-50이 이집트에 공급되더라도 이집트 공군이 운용하는 FA-50에는 암람 미사일을 장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암람 미사일의 이집트 수출을 제한하는 배경에는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외교 전략에 따라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첨단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현재 이집트 공군은 여전히 9세대급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를 주요 무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가 암람 미사일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신호로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런 전략이 실제로 성과를 거둔다면 현지 생산 예정인 FA-50의 암람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FA-50의 수출 경쟁력 역시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할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과거 러시아제 수호-235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전 배치 직전에 이를 취소했던 전례가 있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산 FA-50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국의 FA-50 전투기는 유럽 시장에서도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4일 공개된 관련 기사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가 오랫동안 결정을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축 중심의 국방 예산 운용으로 인해 자린고비라는 별명이 붙은 불가리아는 여전히 전시 상태에 가까운 미그-21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 중입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신규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9년과 2013년 전투기 구매가 논의됐을 당시에도 미그-21은 이미 노후화 판정을 받았고 실제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체는 겨우 4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도입 예정이었던 중국산 JF-17 전투기 역시 인수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매체들까지 불가리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FA-50 전투기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으며 기종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 20년 가까이 지연돼 온 불가리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불가리아는 2009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고 F-16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구형 F-16 전투기는 이미 50년 이상 실전 배치된 기체로 언제 고장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불가리아 정부의 선택이 전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F-16 시리즈는 5,000대 이상 생산된 대표적인 기종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오랜 시간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F-16이 최신형 전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주요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F-16을 보조 전력으로 운용하는 국가도 있고 불가리아처럼 이를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만약 불가리아 정부가 2009년 계획대로 F-16을 도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강한 비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2009년, 2013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왔다는 점입니다. 2013년 불가리아가 검토했던 기종은 포르투갈 공군이 운용하던 3세대 F-16 전투기 9대였지만 2017년에는 돌연 스웨덴산 그리펜 도입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리펜 도입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해당 사업을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와 협력해 미그-29 및 수호이-25 전투기를 개량하려는 시도까지 진행했습니다.
신형 전투기 대신 익숙한 미그-29 기체를 업그레이드해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조종사 재교육 문제를 줄이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제작된 F-16보다도 더 노후화된 기체를 개량하겠다는 방안에 불가리아 국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냈고 여론 반발과 국방 예산 부족 등으로 해당 계획은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2019년 불가리아 공군은 최신형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과 약 5억 1,200만 달러, 한화로 약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일반적인 F-16 도입,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매우 파격적인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해당 계약에는 엔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훈련용으로 F-16 전투기 2대를 무상 제공하는 등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안한 점은 분명한 사실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2년 불가리아는 F-16V 전투기 8기와 예비 엔진, 탄약, 부품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8,34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노스롭 그루먼의 AN/APG-83, A사 레이더와 레이시언의 최신형 임무 컴퓨터, 향상된 전자전 장비,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불가리아가 상당한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된 부분은 납기 일정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생산 라인 문제로 인해 일정 지연을 겪고 있으며 생산 적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F-16V 전투기의 인도를 가장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대만조차도 일정이 1년 이상 밀려 2026년에나 인도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불가리아 역시 F-16B를 실제로 언제 인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불가리아 정부는 F-16V 도입 전까지 전력 공백을 보완하고 임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기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하며 대안으로 추천한 기종이 바로 FA-50 블록 B였습니다. 사실 FA-50 블록 B는 2017년 1차 전투기 구매 사업 당시에도 꾸준히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당시에는 무장 탑재 능력, 신뢰도,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규 기종이라는 장점은 있었지만 당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두드러진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폴란드가 FA-50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불가리아는 물론 국제방산 시장 전반에 큰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당시 폴란드도 F-16V 블록 70을 구매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했는데 그 배경에는 인도 지연과 과도한 가격 부담이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폴란드 정부 간 계약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F-16V 블록 70의 평균 도입가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FA-50 전투기의 도입가는 약 600억 원 선으로 F-16V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FA-50의 신뢰성과 성능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는 폴란드 정부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여론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F-16과 FA-50은 기본적으로 등급이 다른 기종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가리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FA-50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 미그-29의 비행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F-16V 블록 70의 인도 지연까지 더해지며 불가리아 공군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공격기로서 FA-50만큼 비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기체는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주요 평가입니다. FA-50은 이미 다양한 실전 환경에서 그 효율성을 입증했으며 여러 국제 연합훈련과 실제 작전 경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신 항공전자 장비와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FA-50은 공대공 전투뿐만 아니라 공대지 작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토 체계와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가리아 공군의 작전 운용 요구와도 잘 맞아떨어지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불가리아의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발칸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상시 경계 태세와 신속한 기동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FA-50의 효율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투기 기종들이 많지만 FA-50처럼 합리적인 가격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체는 드물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의 낮은 운용 비용은 불가리아가 한정된 국방 예산 안에서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FA-50의 경제성은 저렴한 유지비와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높은 비용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해외 언론이 FA-50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가리아가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 공중 위협, 특히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전투기 플랫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FA-50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A-50 블록 B는 불가리아의 전투기 도입 계획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된 작전 성능, 뛰어난 경제성, 그리고 나토 체계와의 연동 운용 가능성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FA-50은 여전히 서방권 주력 전투기들과 러시아제 항공기들과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임시 전력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미라주 2000과 그리펜 전투기에 대한 보완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 간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만약 불가리아와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국 항공기술력이 기존 주요 전투기 제작국들의 기술 수준을 넘어섰다는 강력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 국방부는 이번 전투기 도입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모두 비공개로 분류하고 전반적인 절차를 철저히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외신은 불가리아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FA-50이 단순히 F-16B의 임시 대체 전력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A-50의 종합적인 성능이 F-16B와 완전히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산이 제한된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폴란드가 납기 지연 문제로 일부 불만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전투기의 추가 도입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배경과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FA-50 전투기는 폴란드 현지에서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는 인근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3년 7월 FA-50 납품 일정에 맞춰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 내 제23 전술비행단의 전용 정비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바르샤바의 중동유럽 총괄 사무소를 열고 폴란드 군비청과 국방부 등 주요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최근 FA-50의 신속한 납기와 민첩한 현지 대응 능력이 알려지면서 F-16 최신형을 계약한 인접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를 포함해 불가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기체가 F-16과 구조적으로 유사해 조종사 전환 교육이나 초계 작전 등에서 운용 효율이 높고 특히 경쟁 기종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F-16을 바탕으로 공동 개발한 항공기로 실전 운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확보 사업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아 생산된 만큼 FA-50의 기체 설계는 F-16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종 조종사의 경우 F-16 조종을 위해 54회의 비행훈련을 거쳐야 하지만 FA-50 조종사는 단 9회의 비행훈련만으로 충분한 조종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틸한 비행훈련 횟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국산 FA-50이 미국산 전투기의 훈련 플랫폼으로서 얼마나 우수한 효율성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력 보강과 관련해 최소 300기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운용 중인 F-15보다 훨씬 더 첨단화된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국인 아랍에미리트가 보유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와 비교해도 KF-21은 반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스텔스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은 초기에는 한국군 전용 전투기로 알려졌지만 사우디 수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산 전투기의 해외 진출이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역시 KF-21 전투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4%를 차지하며 세계 15위의 방산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국가는 2029년까지 매년 4% 이상 국방 예산을 증액해 육해공 전력을 고도화하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해외 무기체계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대부분의 방산 장비를 미국에서 도입해왔지만 최근에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터키 및 한국 등 제3국의 무기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LIG 넥스원의 천궁2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를 포함해 총 4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천궁2 발사대 및 다기능 레이더 납품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양국 간 관세 철폐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의 무기 도입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제출한 KF-21 전투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수차례의 협의와 문서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 개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약 57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한미 간 비공개 회담에서도 FA-50과 KF-21 전투기의 수출 관련 논의가 함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F-35 대신 KF-21에 관심을 보이자 미국 측도 이에 주목하며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 이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